최근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수도라 불리는 라스베가스의 분위기가 무서운 속도로 식어가고 있습니다. 불야성을 이루던 거리의 열기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올해 들어 관광객 수가 7개월 연속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활기차야 할 공항은 이용객 수가 8% 넘게 빠졌고 늘 만시를 자랑하던 스트립의 호텔 방들도 10개 중 2개는 비어있는 처량한 신세가 된 셈이죠.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미국 현지 SNS를 통해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라스베가스가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말이 반복해서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단순히 물가가 비싸졌다는 불평을 넘어 이제는 내 소중한 돈과 시간을 써서 굳이 다시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냉소적인 표현이 지배적이죠. 실제로 텅 빈 주차장이나 예전 같지 않은 현지 분위기를 담은 영상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화려한 이미지와 실제 현장 사이의 온도차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단순한 경기 둔화 때문이라면 사람들의 거부 반응이 이렇게까지 빠르고 거칠게 번질 이유가 있을까요? 도대체 라스베가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5분 경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라스베가스 관광업계는 지금의 침체 상황을 관광 수요가 줄거나 항공 노선이 축소된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갈등으로 가장 큰 고객층이었던 캐나다인들의 발길이 뜸해진 게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이런 외부 요인들이 방문객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이 덜 오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라스베가스가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인데요. 사실 라스베가스의 핵심 수익은 호텔 숙박이 아닙니다. 이 도시는 처음 설계될 때부터 사람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오래 머무르게 만드는 구조로 기획된 것이었죠. 방식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우선 다른 대도시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호텔방을 내주며 손님들을 끌어들인 뒤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그들이 카지노와 리조트 안에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며 소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숙박과 음식은 돈을 직접 버는 수단이라기보다 사람들을 도시라는 거대한 틀 안에 머물게 하는 장치에 가까웠던 셈입니다. 이 방식이 오랫동안 견고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평범한 중산층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호텔 예약 단계에서부터 가격에 대한 만족감을 얻고 도착한 사람들은 이번 여행에서는 돈을 좀 써도 되겠다라는 심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요. 카지노 외에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수익을 짜내야 한다는 흐름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손님을 불러 모으기 위해 제공되던 요소들이 이제는 손님이 머무는 과정마다 비용을 걷어내는 수단으로 성격이 바뀐 것이죠. 우선 도시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지불해야 할 통행세가 줄을 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리조트 피라고 불리는 추가 시설 이용료입니다. 이제는 하루에 우리 돈으로 약 8만 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처럼 무조건 내야 하죠. 이 비용을 낸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도시 호텔에서는 당연히 무료여야 할 무선 인터넷이나 운동시설 이용권 정도라고 하죠. 문제는 이런 비용 청구가 단순히 호텔 예약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호텔 방 안에서도 아주 치밀하게 돈 냄새를 맡고 있는데요. 객실 냉장고 근처에 놓인 약 2만원짜리 생수를 실수로 잠시 들어올리기만 해도 압력 감지 센서가 작동해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만약 실수로 전용 선반의 코드를 건드리기라도 하면 우리 돈으로 약 67,000원의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죠. 예전에는 당연했던 서비스들이 이제는 숙박객의 실수를 기다리는 수익원으로 변질된 셈입니다. 주차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료였던 주차 공간을 하루 약 45,000원에 달하는 유료로 전환하거나 체크인 같은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에도 일일이 추가 비용을 붙이면서 사람들은 이제 라스베가스가 비싸다라는 느낌을 넘어 당했다라는 기분을 먼저 느끼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좀 저렴해지면 다시 오지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굳이 여기를 다시 올 이유가 있을까라며 아예 발길을 끊고 있는 셈이죠. 이런 싸늘한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유튜브에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미국의 한 유튜버가 라스베가스 중심가의 중간급 호텔에서 보낸 하루 일과를 정밀하게 기록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인 둘이서 특별히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니고 평범한 식사와 공연 한 번을 즐겼을 뿐인데 하루 만에 우리 돈으로 약 95만원이 넘는 732달러를 써야 했기 때문이죠. 공항에서 호텔까지 불과 5km
5km도 안 되는 거리를 이동하는데 택시비로만 약 26,000원을 냈고 호텔에 일찍 도착했다는 이유로 약 65,000원의 추가 요금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가벼운 요거트볼과 커피를 마시는 데만 약 87,000원이 들었는데 정작 나온 과일은 신선하지도 않았죠. 식당 가라고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파스타 2접시와 음료를 마시는데 약 166,000원을 냈는데 영수증에는 영업 수수료라는 명목에 약 5%짜리 추가 비용이 슬쩍 끼워져 있었습니다. 메뉴판 구석에 아주 작게 적어놓고 손님이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며 걷어가는 이 돈은 사실상의 가짜 세금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 유튜버는 5일 동안 라스베가스에서 이 돈을 쓰느니 차라리 프랑스 파리로 진짜 여행을 다녀오는 게 훨씬 저렴하고 수준 높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내가 낸 돈만큼의 가치를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는 개인의 경험이 SNS를 통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중산층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처럼 도시의 허리였던 중산층이 사라지자 라스베가스 경제 생태계의 가장 밑단부터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역시 지갑 사정이 예민한 중산층 관광객들이었는데요. 이들이 라스베가스 중심가 호텔 거리를 떠나기 시작하자 그 뒤를 이어 서비스 노동자들의 수입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급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해 팁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이들에게 중산층 관광객의 실종은 곧 생존의 위기로 직결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도미노 현상은 시내 곳곳의 소상공인들에게로 더 번지고 있는데요. 한때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예술지구의 한 유명 양조장은 최근 매출이 30% 가까이 폭락하며 결국 폐업을 선언하기도 했죠. 하지만 고개를 돌려 지역 주민들이 주로 찾는 호텔과 카지노들을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한 유명 로컬 카지노 운영사의 경우 올해 2분기에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중심가가 가격 횡포와 불황에 시달리는 사이 실속을 챙기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합리적인 가격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로컬 시장으로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전체 방문객 숫자는 줄어드는데 카지노가 거두는 전체 수익은 여전히 우리 돈으로 매달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를 유지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고액의 판돈을 거는 소수의 상위 고객들, 이른바 고래들에게 있습니다. 네바다주 게임관리위원회의 최근 자료를 보면 이런 흐름이 더 명확해집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기의 매출은 주춤한 반면 판돈이 큰 카드게임의 수익은 전년보다 50% 이상 급증했거든요.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쓰던 돈은 줄었어도 한 번에 수억 원씩 쓰는 부유층 고객들이 잃어주는 돈으로 전체 실적의 구멍을 메우고 있는 셈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었던 대중관광 도시였다면 이제는 지불 능력이 확실한 부유층만을 위한 전용 놀이터로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무리한 수익 전략은 대다수 방문객이 이 도시를 아예 선택지에서 지워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세계적인 호텔 그룹의 경영진조차 최근에 가격 정책을 두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낼 정도였으니 말이죠. 자, 이렇게 중산층이 빠져나간 자리 라스베가스는 오히려 기업 중심의 비즈니스 수요와 대형 이벤트들로 채우려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대대적인 홍보나 할인 행사 역시 대중을 다시 붙잡기보다는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 고객층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을 들여 단장한 대규모 전시센터가 문을 열었고 내년부터는 세계적인 박람회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계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이유도 일반 관광객이 줄어든 빈자리를 기업들이 지출하는 비용으로 메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죠.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예전 같은 도시의 생동감을 되찾아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떠나간 대중의 자리를 기업들의 예산으로만 채우는 방식은 결국 이 도시를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인데요. 아무리 화려한 국제 행사가 이어진다고 해도 정작 대다수 사람이 다시 갈 이유가 없다며 등을 돌린 구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는 거죠. 결국 라스베가스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부유층과 기업 수요만으로 이 거대한 도시를 유지하겠다는 선택이 영리한 생존법이 될지 아니면 화려한 조명 아래 대중을 잃어버린 그들만의 섬으로 남게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5분 경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